정치평론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4.10 총선 정청래와의 대결에서 낙선한 함운경이란 자를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는 과거 학생운동권이었으나 정계를 떠나 고향 군산에서 생선 횟집을 운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에 비판 발언을 함으로써 개념 있는 운동권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한동훈이 전격 발탁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그는 총선 직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그 직후 자신의 발언을 취소했지만 치고 빠지는 운동권 습성은 오랜 기간 정계를 떠나 있었음에도 그의 몸에 체화되어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대통령이 변해야 국민의힘도 살고 윤석열도 산다고 생뚱맞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 중 누가 그에게 대표권을 주었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다 당에 들어온 자들이 대통령 보고 변화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대들은 무슨 변화를 논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대통령 뒤에 숨어서 잘 되면 대덕, 안 되면 대통령 탓만 외치는 건 아닌가요? 대통령 보고 변화라는 건 4.10 총선 전후의 언론들이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야당과는 협치를, 국민과는 소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통하고 협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행동으로 협치할 의도가 없음을 내비치고 있고 소통을 외치는 자들은 예외 없이 국민 눈높이를 거론합니다. 야당은 여러 건의 특검법 발의와 검찰과 사법부 무력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검수완박에 이어 3건이 한 축인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려는 무도한 짓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가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완성되기 전에 윤 대통령을 탄핵시켜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자신들이 어버이 이재명을 지긋지긋한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시켜 권좌에 오르게 만들고 그 특수를 같이 누리려는 것입니다. 사리와 탐욕의 결정체에 다름 아닌 이익 공동체라 하겠습니다. 국민 보기에 좀 궁색했는지 이따금 구색 맞추기로 민생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속내는 빨리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며 전방위적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이란 무엇인가요? 우선 어느 쪽 국민이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첨예하게 좌우가 대립하고 있는 전국에서 한쪽의 눈높이는 반대쪽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선거 결과가 바로 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거의 정당성에 의심이 확산되면서 선거 결과가 곧 민이라고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유파 국민들이라면 대통령에게 변화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말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1차적으로 범법자 이재명, 문재인, 조국 등에 대한 신속한 사법 처리를 이루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그를 위해 범법자들에게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저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지지부진하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못해서 문재인은 현 정부를 조롱하듯이 양산에서 상황 노릇을 즐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국민들은 채용비리를 비롯한 선관위의 범법 혐의가 엄청난데도 그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의 칼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터져나오는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도 선관위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라
의혹에 대한 대응 논리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듣다 보면 일리가 있게끔 감출 건 감추고 내놓을 건 내놓으면서 비판론자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관위가 버티더라도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주권 행사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발본색원에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시정할 건 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사전투표의 불공정성과 부정개표 의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안 나와서 수사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일선 수사기관에서나 할 말이지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부정선거 혐의가 드러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중형일 텐데 쉽게 발각되도록 엉성하게 부정을 저지르겠습니까? 따라서 대통령부터 아젠다를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국회 타령만 하고 손을 놓고 있을 것입니까? 과거의 정치인들은 선거 결과가 나오면 국민은 항상 옳다,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는 판에 박은 듯한 멘트를 날리며 일순 자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종의 통과 의례였습니다. 총선 결과 여당이 패하면 정권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무도한 야당 또한 없었습니다. 만일 그럴 거면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굳이 분리해서 치러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수당이 대통령과 정권을 다 가져가면 되니까 말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삼권 분립의 해체와 헌법조차 무시하려는 국기문란 시도가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를 저지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국민의 선택은 옳을 때도 있지만 옳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의 8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100% 믿을 건 아니겠지만 여론에 따르면 불법 탄핵도 옳다는 말입니까? 그때 이후로 국민의 선택이란 명분으로 무조건식, 아전인수식 해석은 정설이 아닌 것으로 되었습니다. 국민의 선택이 올바르다면 문재인은 탄핵 이후 40%가 아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야 했던 것 아닌가요?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의 선택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오염된 여론에 이끌려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임기는 3년도 안 됩니다.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만능일 수 없습니다. 비전문인 분야는 능력 있는 장관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본인이 평생 몸담아왔던 정의사회 구현과 법치 회복만 해결해도 국민적 추앙을 받을 것임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민적 여망인 정의사회가 실현된다면 다른 분야의 성과는 자연스레 따라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폴리토크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